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청음 헤드만카 오디오 한우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8의 카오디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기본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디오 시스템을 알아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튜닝을 하려고 할 때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본인의 욕구, 그러니까 본인의 니즈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알려면 순정 시스템의 장단점을 알고 새로운 시스템을 꾸미는데 이 두 가지를 반영을 해야 중복 투자 없이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 오디오와 메리디안을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고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한 다음에 기본 오디오 시스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카오디오 튜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쉽지 않은 이유는 카오디오 자체가 소리를 듣기에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홈 오디오나 이어폰, 헤드폰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얼굴, 그러니까 듣는 귀에 바로 갖다 꽂히게 소리를 전달해 주죠. 스피커의 방향이라든지 청취 조건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오디오는 스피커 하나하나가 도대체 소리를 들으라고 장착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스피커는 차량의 구조에 맞춰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센터 스피커는 하늘을 향하고 있고, 좌우에 있는 트위터는 서로 마주보고 있고, 도어에 있는 미드우퍼는 얼굴을 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아래쪽에 있죠. 뒷도어 스피커는 뭐 당연하게도 뒤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스피커가 내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사운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튜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튜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부품을 쓰느냐, 이것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있고 얼마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를 하고 실패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을 내고 결국에 오디오를 볼륨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절대 중복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거 무슨 정견 발표 같은데 지금부터 카오디오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8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4채널. 4채널이라는 얘기는 채널이 4개인데 순정 오디오 내부에 앰프가 4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4채널이 있다는 뜻이죠. 이 4채널은 각각 스피커 2개씩을 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널 하나당 스피커를 2개 구동한다는 뜻이니까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메리디안을 보면 채널은 11개고 스피커는 14개입니다. 앞도어에 있는 이 구성은 2채널 3웨이. 2채널 3웨이인데 뭐 썩 마음에 드는 구성은 아니지만 어차피 카오디오가 순정 카오디오가 하이엔드를 목적으로 만드는 조율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인정해 줘도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음악을 좋아하는 내가 튜닝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되는 내용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오디오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본 오디오의 특징, 그 다음에 소리가 어떤 부분이 나쁜지, 그 다음에 튜닝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 없이 카오디오 튜닝을 할 수 있다. 사운드 특징은 자체적으로 4채널이 있고 스피커는 8개 구성하고 센터 스피커가 없고 서브우퍼도 없습니다. 명료도가 낮고 선명하지도 않고 또 출력도 낮고 저음에 힘이 없습니다. 음상도 불분명하고 스테레오 음장감도 작습니다. 한마디로 소리가 아주 나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명료도가 낮고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 첫 번째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다음이 출력이 낮고 저음에 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를 조금 더 이해를 하는 사람이면 마지막 음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스테레오 음장감이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명료도가 낮고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은 스피커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리를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스피커입니다, 결국에. 그리고 스피커를 장착하게 되면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앰프를 넣는다든지 DSP를 넣는다든지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오디오 튜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트위터, 고음을 출력하는 이 트위터를 어떻게 구동할 것이냐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놓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바이앰프하고 이퀄라이저, 위상, 시간까지도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이 낮고 저음에 힘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파워 앰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파워 앰프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저음이 부족하다 그럼 서브우퍼도 추가하고, 서브우퍼를 추가했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DSP를 추가해서 공진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 공진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왜냐? 모든 스피커가, 여기에 있는 모든 스피커는 어느 하나도 똑같은 거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위치가 다르고 방향도 다 다릅니다. 운전석에서 들으려면 이 모든 스피커에 내 얼굴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 위상을 맞춰줘야 되고, 저음을 제대로 만들려면 공진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이 공진은 위상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DSP를 DSP를 사용해서 공진을 시킨다는 것은 위상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 시간과 위상을 같이 잘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수준 높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음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음상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가수가 어디에서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는지, 마이크를 붙잡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타이트하게 만들어졌느냐. 물론 이것이 넓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고객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스피커 L과 R이 제대로 제 위치에서 사운드가 제대로 나와줄 때 여러분들은 음상이 제대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효과를 더욱더 느낄 수 있어서 감동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려면은 센터 스피커도 추가하고 트위터도 바이앰프에서 음상도 맞춰주고 거리도 맞춰주고 위상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SP를 추가해서 조율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튜닝의 끝은 스피커를 교체하고 DSP를 추가해서 조율을 잘 해야 된다, 이걸로 결론이 나는데, 모든 사람이 하이엔드 사운드, 좀 수준 높은 소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DSP를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300 이상 쓴다는 뜻입니다. 왜냐? DSP를 트위터 바이앰프하고 7채널 센터까지 구동을 하면 7채널인데 7채널을 구동하고 제대로 만들려면 보통 150에서 200만 원입니다. 물론 가격이 높은 것은 350, 400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DSP를 쓴다는 것은 보통 카오디오 튜닝에 3, 400을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수준 높은 사운드를 원하느냐? 욕심입니다. DSP로 튜닝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들을 만한 사운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DSP라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앰프를 쓴다든지 수준 낮은 DSP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올까 봐서 걱정이 돼서 조금 더 나은 DSP를 써야 내가 꼭 들을 만한 사운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가의 DSP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3, 400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진정시키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가 DSP까지 가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신 다음에 튜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성능 좋은 DSP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면 역시 그걸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솔루션은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기본
특징과 기본 튜닝에 대한 방향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장착할 것이냐, 방향이 있다고 또 좋은 부품이 있다고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장착하고 어떻게 구동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디오를 튜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미드레인지와 미드우퍼와 이 트위터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스피커의 성능이지만 두 번째는 장착에 있어서 이 트위터, 고음을 출력하는 이 트위터를 어떻게 장착하고 어떻게 구동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구동시킬 거냐라는 얘기는 원 채널로 이 스피커를 두 개를 구동할 것인지 이 트위터와 미드우퍼를 각각의 채널로 구동할 것인지가 구동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음을 출력하는 트위터의 방향입니다. 이 트위터가 여기 장착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고음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는 내 귀를 향하거나 내 얼굴을 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순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기준으로 보면 거의 70도, 좌측에 있는 트위터는 거의 70도 이상이기 때문에 위상이 맞지 않고 딥과 피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위터를 체인버 타입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트위터를 어떻게 구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체인버 타입과 순정형 타입을 장착했을 때 실제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와 앞도어의 미드우퍼가 같은 채널입니다. 이것을 블록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만들면 하나의 채널이 들어가서 컨덴서를 거쳐서 트위터로 들어가고 필터가 없이 중저음의 미드우퍼로 출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 바로 이렇게 중저음의 미드우퍼와 트위터가 스피커는 두 개이지만 이 대역이 원래 출력하는 음역대가 다른데 이 필터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 고음만 출력해야 되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완만한 경사의 필터이기 때문에 중음이 같이 출력되어서 소리가 지저분해지고 위상이 맞지 않아서 소리가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스피커를 교체해서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스피커를 교체했을 때 어떻게 이 그래프가 달라지는지, 이상적으로 이 패시브 네트워크의 필터가 어떤 슬로프로 필터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 채널이 들어가면 우리가 스피커를 구입하면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가 있습니다. 같이 이 필터를 거쳐서 고음 트위터는 고음만, 중저음 미드우퍼에는 중저음만 출력하도록 여기에서 신호를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슬로프가 조금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스피커를 교체하고 패시브 네트워크로 장착을 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이 트위터와 미드가 가까이 있고 같은 방향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슬로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크로스오버 주파수 대역, 이 대역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슬로프를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귀의 성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를 어디에다 장착할지, 어떤 방향으로 장착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바이앰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앰프를 보기 전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스피커만 교체했을 때 우리가 RTA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순정 RTA입니다. 마이크 3개를 가지고 측정한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순정 볼륨 뭐 20이 됐든 40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볼륨 크기에 따라서 이 RTA가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저음이 이렇게 큰 딥과 그 다음에 중저음의 이런 큰 딥, 그 다음에 1kHz 사람 목소리 대역이 약간 높은 거, 이 고음역대의 이 들쑥날쑥한 이 파형이 순정 RTA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RTA를 보고 밸런스가 어쨌다느니 스테레오가 어쨌다느니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2차원만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스피커를 교체하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이 고음, 그 다음에 여기 딥, 그 다음에 여기에 큰 딥, 이 부분은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이 왼쪽 귀와 코, 오른쪽 귀에 있는 3개의 마이크의 이 레벨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개선이 되었죠. 개선이 되었다는 뜻은 스피커의 특성으로 인해서 뭔가가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금 200이나 200Hz 정도, 여기까지는 이 파형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주파수 대역은 10cm, 10cm, 20cm 안에서 크게 파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이 위치마다 널뛰고 있다는 얘기는 저기에 뭔가가 숨겨진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튜닝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죠. 뭐가 문제인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그냥 그런 갑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스피커를 교체해도 RTA상으로 소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 선명해졌다, 이런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형상으로 이게 뭐 소리가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앰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이앰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앰프가 뭐냐? 바이앰프는 이 트위터와 이 미드우퍼를 원래 원 채널이었는데 2개의 앰프 채널로 각각 구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고음은 고음 채널 따로, 중저음은 중저음 채널 따로 이렇게 구동을 하면 이상적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특성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점이 이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이동할 수가 있고 이 슬로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이 미드우퍼와 고음 트위터를 위아래로 이퀄라이징도 하고 레벨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내 성향에 맞게 튜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앰프를 추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걸 튜닝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게 원래 순정 RTA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것은 튜닝한 RTA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200Hz 이하는 3개의 마이크가 거의 위치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DSP를 쓰고 조율을 잘 하면 이 부분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순정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여기에 뭔가가 위상 변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아무튼 성능 좋은 DSP와 조율을 잘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특성 커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정해져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대개 이렇게 저음이 점점점 높아져야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는 이렇게 평탄하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RTA 그래프상에서 이 저음이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저음이 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 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점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음역대도 약간 저음과 같이 높지는 않지만 약간 올라가 주는 것이 낫고 3, 4km 대역은 약간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볼륨을 올렸을 때도 거칠지 않은, 사람이 가장 예민한 주파수인 3kHz에서 4kHz 대역이 약간 낮아야만 소리가 훨씬 더 다른 고음까지도 선명하게 깔끔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스피커를 교체해서 바이앰프를 하면 이런 식의 조금 예쁜 RTA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RTA가 이쁘다고 좋은 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청음으로 다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바이앰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트위터, 고음의 부드러운 고음을 만들려면 트위터의 방향이 얼굴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사진상에서는 이 앞 유리에다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에다 붙일 수도 있지만 이 K8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공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우면 내 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음이 아주 아름다운 곡선으로 평탄하게 들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순정에다 장착하면 이 자리에다 그대로 장착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실제 파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챔버 타입으로 장착을 하면 이렇게 고음이 아주 아름다운 곡선으로 리니어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A필러 순정 자리에다 넣었을 때 L쪽 운전석은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축 처지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딥과 피크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순정 자리에다 넣었을 경우에는, DSP를 쓸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증폭을 해줘야 되고, 어느 부분은 낮춰주고 초고음역대도 약간씩 올려주고, 이렇게 고음을 많이 만지다 보면 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은 운전석에 앉아서 왼쪽 귀와 코, 오른쪽 귀에다가 장착을 했을 때의 이 파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위치가 이렇게 약간만 앞으로 가면 내가 아까 낮아서 올린 EQ가 이렇게 높게 들려서 거칠게 들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위쪽을 보시면 주파수가 필터에 따라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돼서 거의 만질 것이 없습니다. 이 지금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옆쪽에 유리에 부딪혀서 오는 고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근사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퀄라이저를 따로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파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바로 순정 구동 방식, 그 다음에 스피커만 교체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앰프. 그래서 결론은 바이앰프, 채널을 더 하나 할당을 하고 트위터를 챔버 형식으로 세우는 것이 튜닝의 시작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소리 조금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거의 100%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 트위터 장착, 방향, 채널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고객들은 그냥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이 트위터를 어떻게 장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동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RTA를 통해서 우리가 스피커를 그냥 교체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화면에 RTA 그래프를 띄워놨는데요.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이 이런 식으로, 녹색은 앞도어 스피커입니다. 청색은 뒷도어 스피커. 그러니까 앞도어에 비해서 뒷도어가 출력이 많이 낮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순정 RTA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피커를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죠. 스피커를 바꾸고 오른쪽 스피커를 측정해 봤더니, 그러니까 조수석에 있는 스피커만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딥과 그 다음에 피크, 그 다음에 이 중역대의 완전히 무너진 큰 딥, 이것이 보입니다. 운전석을 봤더니 1kHz 대역, 사람 목소리 대역이 약간 높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큰 딥, 그 다음에 600에서 800Hz 대역의 큰 딥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 각각을 측정해 봤더니 이런 파형들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스테레오 음장감을 느끼거나 그 대역이 어떤 중저음의 중역대가 스테레오일 때 이쪽이 예를 들면 아 했는데 이쪽은 아,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이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튜닝을 할 때 L과 R을 각각 튜닝을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같이 켰을 때 파형이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켜서 묶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이퀄라이저를 만지는데 DSP 튜닝을 할 때 DSP 튜닝을 각각 해야 된다. 그런데 각각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는 것은 이게 이퀄라이저를 아무리 올려도 이 상태까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90%입니다. 즉 그 대역은 내 얼굴에 오는 데 있어서 중간에 위상의 변화, 그 다음에 스피커의 위치 때문에 자동차의 이 암레스트, 그 다음에 대시보드 이런 부분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이 대역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어느 정도까지 이퀄라이저로 해결해 주고 나머지는 두 개를 같이 해서 위상을 조절해서 맞춰주고 그마저도 해결이 안 되면은 센터 스피커와 뒷도어 스피커의 도움을 약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뒷도어보다는 센터 스피커의 그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를 바꾸고 튜닝을 할 때 L과 R을 각각 튜닝하는데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위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센터 스피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원신호에서 어느 정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스테레오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튜닝을 했을 때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본 순정 오디오에서 나오는 출력 특성, 그 다음에 순정 RTA 스피커만 교체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튜닝했더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대역, 이 큰 딥과 피크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건 트위터의 방향과 구동 방식, 그러니까 바이앰프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제가 강조했던 바로 이 200Hz 이하의 이 딥과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파형, 귀, 코, 오른쪽 귀에서 이 파형이 이런 식으로 하나처럼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들린다라는 것은 소리가 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소리가 떨고 있다. 소리가 떠는데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게 느끼는 것이지, 아나운스먼트,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만 나오는 상태,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북소리 이럴 때 이렇게 소리가 떨어버리면 임팩트가 한 번에 와야 되는데 여기서 웅웅웅웅 거리는 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튜닝을 잘 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하나로 튜닝하면 이걸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마이크가 3개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서 왼쪽 귀와 오른쪽 귀와 코 위치에서 이 파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마이크 하나 가지고 뻘짓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DSP를 썼으면 마이크를 여러 개 설치해서 튜닝에 오디오를 줄이겠다. 마이크를 3개 썼다고 해서 완벽한 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디오를 줄이는 것, 그게 바로 튜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마이크 3개 쓰면 무조건 또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튜닝의 노하우가 양념처럼 들어가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조금 수준이 한 단계 떨어지는 DSP를 썼을 때 어떻게 파형이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튜닝한 거고 DSP를 써서, 이것도 DSP를 써서 튜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파형이 3개가 겹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레벨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가의 DSP, 그러니까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DSP를 썼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정에 이미 가공된
보이지 않게 가공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세 개의 파형, 그러니까 왼쪽 귀와 오른쪽 귀와 코의 위치에 있는 세 개의 파형이 200Hz 이하에서는 거의 한 개처럼 움직이게 만들려면 매치나 헬릭스의 DSP를 써야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율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파형을 보지 않으면 이게 조율이 잘 된 건지 좋은 DSP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하나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파형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카오디오샵을 잘 찾아가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왜? 카오디오, 수준 높은 카오디오샵은 어떤 DSP가 성능이 높고 어떤 DSP가 성능이 낮은지, 그 다음에 이 DSP를 내가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서 잘 조율할 것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은 그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어떻게 만들어줘도 고객이 이 파형을 볼 일도 없지만 스피커를 바꾸고 약간 증폭해주면 무조건 소리는 나아집니다. 문제는 가성비입니다. 돈을 쓴 만큼 소리를 얻어갈 것이냐, 돈은 5개를 썼는데 소리는 하나만 얻어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만 얻어가면 여러분은 가성비가 나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부품을 썼을 때 이쪽 샵에서는 예를 들면 250을 얘기하고 이쪽 샵에서는 220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220짜리를 찾아갑니다. 왜? 이 샵이나 이쪽 샵이나 어차피 같은 부품 가지고 소리가 같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싼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220이라고 해도 100만원짜리 소리를 만들 수도 있고 250짜리가 300만원짜리 소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샵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시스템을 분석하고 어떤 부품을 가지고 어떻게 조율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카오디오샵만 찾으면 이 영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은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장단점을 제가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상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소리가 좋다고 하니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안 돼요. 영상을 보지 마시고 그냥 좋은 카오디오샵을 찾아가시라. 그게 원래 정답입니다. 자, 영상 보는 거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보셔야죠. 그런데 왜? 궁금하니까. 자,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는 것을 그만두시고 여러분한테 더 나은 재미있는 영상이라든지 유익한 교양 프로그램의 영상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마 구독이나 좋아요를 분명히 누르셨을 겁니다. 자, 조금 전까지 트위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DSP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은근슬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고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출력과 저음입니다. 저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음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서브우퍼를 사용하지 않고 앞뒤 도어의 저음을 극대화시켜서 공진을 잘 시켜서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서브우퍼를 적용해서 저음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중요한 것은 공진이다.